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날짜로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독을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모두 5마리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축하할 일이죠. 요즘 강아지 보면 5마리까지 그렇게 낳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복받은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고 나면 고속도로가 하나씩 생기는 이런, 대한민국 아주 훌륭한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장마 전선이 어제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15일까지, 그러면 토요일까지네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최대 250mm, 충남과 전북에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동차도 물에 빠졌네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장마가 해마다 찾아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찾아오고 많은 비를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로 보십니까? 이거 돈이에요, 돈. 물은 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이 쏟아진 돈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얘기도 있잖아. 이건 물벼락을 맞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돈입니다. 저는 국가가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론 양평고속도로 5개씩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돈을 잡아가둘 수 있는, 돈을 금고에 넣어서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심에도. 물론 양평고속도로 5개, 6개씩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양평고속도로 이제 5개씩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 돈. 여러분, 이거를 사우디나 그다음에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거 돈인데. 그 사람들은 물에 한번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평생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 여기 이 비는 돈이에요. 이거 물이 돈입니다. 근데 이 한꺼번에 내리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 그러면 대비를 해서 이걸 가둬둬야죠. 원희룡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그만 만들고 5개씩 만들지 말고 이런 거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돈입니다, 여러분. 돈.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제 하도 말이 많고 하니까 이제 양평고속도로를 설계했다는 회사가 나와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어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혹시 버퍼가 생겨서 끊어지면 제가 2부라는 타이틀로 곧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버퍼가 많아서요. 자, 이 해당 기사,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민간 설계업체가 13일 노선 변경은 현장 방문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난 5월입니다. 5월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0일 날 취임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자, 일단 머릿속에 그거는 넣어 두시고요. 이 사람들이 어제 이제 설계업체가 우리가 만든 설계안은 이겁니다. 도로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양평고속도로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원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안은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 강화에다가 IC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원안, 요쪽, 원안의 종점으로 가는 게 민주당 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희룡 안이 있어요. 이거 안은 강화의 IC를 만들고 김건희 씨 땅 옆으로 지나가는 게 이 원희룡 안이고요. 문재인 안이 있었어요. 문재인이 이것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게 문재인 안이고, 어제 용역업체가 와서, 아니, 문재인이 부탁해서 만든 안이 용역업체 이겁니다. 이렇게 5개의 고속도로 안이 존재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니, 중요한 점은 용역업체가 자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주받아서, 용역을 발주받아서 결과물을 내는 것은 원안도 민주당도 원희룡도 문재인안도 아닌 용역업체 아니라는 겁니다. 종점이 어디냐? 남양평 IC 밑에 종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SBS 화면에요. 용역업체가 최초에 제시한 안은 남양평 IC. 우리는 남양평 IC로 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 이 종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 안은 5개가 존재해요. 이 원안과 민주당 안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주했다.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발주했다. 그래서 나온 지도가 이 문재인 안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남양평 IC보다 북쪽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역업체가 들고 나온 안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 종점이 남양평 IC보다도 남양평 IC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공표한 안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그냥 떠도는 안이었고, 진짜 용역업체가 만든 안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안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원희룡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씨 땅 옆을 지나는 강화 IC를 여기 만드는 안, 이것이 원희룡 안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하도 5개나 고속도로 노선이 되니까 기자들도 헷갈려요. 조중동 기자, 한겨레 기자, 경향신문 기자 다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5개씩이나 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군에서 종사한 사람이고 지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인데 이 기자님이 만든 이 지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지도를 만든 것은 새롭게 지금 올라오는 이것이 원하는 이것이 아니다. 그 올라오는 안을 종합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새롭게 도로 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5개씩이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행정의 꼬라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 개의 노선에 5개씩 해서 모두 5개의 고속도로 안이 만들어지는 나라, 그런 정치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추론하고, 이건 추론입니다. 다른 기자들은 그런 추론을 못해요. 하도 헷갈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원희룡이는 핏대를 세우면서 민주당 때 만든 거다, 민주당 아니다, 너희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전체 포기한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양평 주민들이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그러면 양평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드는 게 이 안입니다. 이 용역업체 안. 그런데 용역업체 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문재인 아니다라고 이렇게 갖다 누군가가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했던지 누가 신문에 이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요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요거 문재인 안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희룡 장관이 문재인 때 만든 거야. 문재인 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JCT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만 JCT와 IC로 구별할 줄 몰라. 한국 사람들은 무식해. JCT는 해봐야 먼지만 나고 전혀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안 돼 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 그런 줄 알았어요. 보니까 문재인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원희룡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원희룡안은 여기 IC를 하나 만들고 이것이 여기 가서 붙는 겁니다. 토끼굴에 여기 지금 이 400번 고속도로에 토끼굴에 딱 만나는 게 이게 원희룡안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안이 이거라고 속였어요. 문재인 아닌 것처럼. 알고 보니까 원희룡안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원희룡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문재인 때 만든 거다. 그래서 문재인 때 했던 용역업체를 불러서 설명회업체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 종점이 남양평 IC보다 더 밑에 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더 꼬이게 생겼어요. 점점 더 꼬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방송을 봐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들도, 조중동의 기자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안이다, 이안이다,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헷갈려요. 저처럼 용어는 명백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원안이다, 민주당 안이다, 원희룡 안이다, 문재인 안이다, 용역업체 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용어를 딱 설명해서 써야 그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안이고 민주당 안은 이렇게 여기에 강하게 IC 안을 만들어서 원래 원안의 종점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 용역을 발주했대요. 그래서 발표한 게 원희룡이가 이겁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안이 이겁니다. 문재인 때 한 거예요. 여기 JCT하고 IC를 한국 사람들이 무식해서 구별 못해요 라고 국민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원희룡 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속였어요. 문재인 아니라고. 이 원희룡 안은 김건희 땅에 가깝고 이 강화 IC가 있어요. 원희룡 안은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거 공개해야지 원희룡 안을. 자기가 자꾸 코너에 물리니까 용역업체를 불러서 이 문재인 때 만든 안이 이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더 꼬였어요. 일이. 용역업체는 거짓말할 리가 없죠.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도로의 마지막이 남양평 IC 밑으로 가게 했어요. 이거는 문재인 안도 아니고 원희룡 안도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내 안은 이렇게 와서 여기 남양평 IC 밑에다 갖다 붙이는 게 내가 만든 거예요. 원희룡이가 국토부가 얘기하는 문재인 안도 아니고 원희룡 안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감옥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감옥을 가겠어요. 일이 더 꼬였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한 마리 더 넣어서 지금 모두 양평 고속도로는 5마리의 새끼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원희룡이는 지금 이거를 발표를 못해요. 이 원희룡이 안이 있다는 거를 발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발표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겠지요. 원희룡이 지금 이거 속이려고 그랬어요. 용역업체가 와서 아니에요. 이거 원희룡 안도 아니고 내 안은 이 밑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희룡 씨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어제 공개한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남양평 IC 밑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했어요 라고 용역업체가 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가 설명하잖아요. 이제 원희룡이는 왜 용역업체가 이렇게 밑에 갖다 남양평 IC 밑에 갖다 제일 밑에 갖다 붙이는 것을 문재인 아니다라고 속여서 이렇게 김건희 식당 옆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IC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왜 만들었냐는 거죠. 원희룡이는.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자들 다 헷갈려요. 조중동, KBS 기자, MBC 기자, SBS 기자, 심지어 미디어오늘 기자, 한겨레 기자, 경향신문 기자 다 헷갈려요. 여기서 양평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이상로가 가장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수일 내에 이 양평고속도로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비판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5개씩 되고 매우 복잡하니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 해결안을 내려고 그래요. 대안을 내주라는 사람이 진짜 지식인입니다. 그것이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끼가 좀 이따 6개, 뭐 6마리, 7마리 낳지 않는다.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새끼 그만 낳고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이상로의 양평 고속도로 건설 대안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라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꼬라지를 그대로 두고 보고, 야, 너는 여기에 땅 샀잖아. 너는 여기에 땅 샀잖아. 너는 여기에 투기했잖아. 너는 여기에 어떻게 했잖아. 야, 민주당 너는 어떻고, 국민의힘 너는 어떻고, 서로 싸워봐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건설안은 이미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대안을 다음 주 초쯤, 이제 더 이상 양평 고속도로가 새끼를 안 낳겠지 라고 생각하면 제 대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이 정권은 무너집니다. 이거를 공개하라고 나올 텐데, 알았잖아. 어제 용역업체 아니, 원희룡이가 얘기하는 안은 거짓말했다는 걸 어제 용역업체가 폭로했잖아요. 어제 신문 제목, 조선일보 신문 제목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용역업체가 원희룡이 거짓말했다고 폭로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쓰잖아요. 좌파 신문도 그렇게 못 써. 왜? 잘 몰라. 좌파 신문들도. 그저 비난만 할 줄 알지. 근데 이제 좌파 애들도 정신을 차릴 겁니다. 맞아. 용역업체가 원희룡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발표했다고 이제 아마 내일 정도 기사를 쓸지 모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 초쯤 이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건설 안에 대해서 이상로의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는 이 정권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대안을 내면 여러분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란, 이안, 무슨 안 다 거짓말이야. 이상로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민주당안, 원희룡안, 문재인안, 용역업체안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일목요연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제 저에게 댓글을 보내주셨던 군에 있을 때 지도를 담당했다고 하는 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안이 더 유리하다, 어떤 안이 더 좋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상로의 이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양평고속도로는 이제 새끼 그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자, 민경우 의원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어제는 노태우 변호사도 출마해야 한다라는 글을 포스팅했죠. 그저께는 어제는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GTX-B 민경욱 센 놈이 들어갔다. 아마 그쪽 민경욱 지역구 쪽에 GTX-B 노선이 들어가는가 봐요. 센 놈이 돌아왔다. 민경욱은 이사하지도 않았고 당적이 바뀐 일도 없고 지난 3년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게인 민경욱. 민경욱과 함께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그래픽을 올렸습니다. 이 뜻을 보면 민경욱은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사하지도 않았고 당적이 바뀐 일도 없었다. 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냅니다. 국민의힘에서 민경욱 전 의원에게 인천 연수을 공천을 해줄까요? 지금 민경욱 의원은 자꾸 얘기하면 나 공천해줘야 돼 너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 나 공천해줘야 돼 인천 연수구 의뢰 지금 이겁니다. 나 공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시위 프로파간다 시위입니다. 데모입니다. 데모. 나 공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데모를 지금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경호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민경호 의원을
한 2, 3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 방송도 하고 물어봤어요. 국민의힘이 민경욱 의원 당신을 공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대답을 못해요. 공천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경선을 요청할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국민의힘의 경선 절차가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를 믿으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방송했던 게 틀렸으면 사과할 방송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지나니까 2년 전이죠.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다라고 앞장선 사람이 민경욱 의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차기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민경욱보다 용감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민경욱 의원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요. 지역구를 받고 싶어. 인천 연수구를. 저는 민경욱 의원이 국민의힘에라도 아니 그 당이니까 가서 당선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일단 당선되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입을 싹고 딴소리 하잖아요. 뽑아주면 딴소리 하는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물론 민경욱 의원도 이제 4월 10일날 공천을 받아갖고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래 국회의원 되면 아마 입 짝을지도 몰라요. 왜? 그게 뒤에 국민의힘의 DNA가 그러니까. 그 당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 그 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이 변해. 그래서 있잖아요. 뽑아주면 즉각 배신한다. 오세훈이. 저는 민경욱 의원이 적어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공천을, 입당이 아니지, 입당은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떡하냐는 겁니다. 공천을 못 받아. 그래서 경선을 신청했어. 경선을 했어. 그런데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 끝이라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도 끝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현역 국회의원에다가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부정선거를 외쳤던 사람이 낙마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점은 바로 그겁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4월 10일 날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천을 안 해주거나 경선에서 떨어뜨리면 일단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인재법에 따라서 무소속으로도 다른 당으로도 출마를 못해요. 그러면 끝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점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민경욱 의원에게 제안하는 바가 그겁니다. 오케이. 끝까지 가봐라. 하지만 경선은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천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상로와 손을 잡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백업이 필요한 겁니다. 백업. 민경욱 의원은 지금 백업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는 백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공천을 신청했는데 안 줬어. 그럼 경선에 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로와 손을 잡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내년 제2의 4월 혁명을 이룩하자. 그들에게 또 맡길 수 없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손 붙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착쓰는 일도 끝내자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사람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매우 뜨겁게 보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만났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지만 KTX 표 예약해놨습니다. 오늘 KTX 타고 갑니다. 부산에. 거기서도 아주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다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나갑시다. 내년 4월 10일 날. 이제 그만 논평과 비평은 그만합시다. 자기 이상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우리가 백업 프로그램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도태우 변호사 대구에 공천해 줄 것 같아요?
민경욱 공천해 줄 것 같아요? 그럼 경선하라고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아주 좋죠. 이제 그럼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저는 대안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전투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 10명에서 20명들을 모아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당을 만들든가 어떤 당하고 연합해서 내년 4월 총선에 나가자라고 하는 게 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저를 비난하신 분이 많아요. 너 참 한심하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겁해서 안 돼.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겁한 사람 많이 봤어요. 하지만 비겁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는 갑니다. 백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백업 프로그램, 내년 4월 총선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대륙을 북쪽과 남쪽으로 횡단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요. 여러 명하고 같이 했습니다. 보통 14명 했다는 정식.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하려면 미국을 횡단했지만 일본은 종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런 재미있는 디자인을 발견해냈습니다. 버킷리스트 저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지도를 유럽 지도에다 이렇게 겹쳐놓으면 독일의 베를린에서부터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겹쳐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본 열도가 긴지 알기. 일본의 주요 섬만을 저 밑에 섬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주요 섬만을 이렇게 딱 유럽 지도에 포개해 놓으면 독일의 베를린에서부터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겹쳐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열도 종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잘 할 수 없으니까 바나나 여행사에다가 바나나처럼 생겼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바나나 여행사에다가 이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당신들이 주관하시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내안이 이겁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박 11일인데요. 휴일이 6일이나 됩니다. 휴일이 잘라져 있어요, 중간중간. 어차피 서울에 있어봐야 연속돼서 일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날짜를 택했습니다. 10박 11일.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바나나 여행사에서 여행 스케줄을 자세하게 가격 같은 거를 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 여행에는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차 안에서 여기는 이제 비행기로 가고 여기는 배를 타고 하룻밤을 자고 여기서부터는 버스를 타고 가고 여기서는 신간센을 타고 여기서는 터널을 지나는데 JR을 타고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까지 가게 됩니다. 어제는 야쿠시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조금 올라오는 지역 아부스키라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아부스키라는 데를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의 4개 열도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규슈, 그 규슈 중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고시마현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지역으로 온난하며 해외 각국과 교류 창구 역할을 해왔기에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가고시마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부스키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명 그대로 풍부한 온천을 가지고 있어 온천이 많고 이부스키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모래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네요. 모래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네. 이부스키는 뭐니 해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검은 모래찜질이 유명합니다. 스마무시라 불리는 모래찜질은 바닷가 모래 아래 뜨거운 온천수, 지열에 의해 데워지는 모래에 사람이 누우면 그 사람을 모래로 덮어주는 천연의 사우나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부스키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추억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부스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본 열도 종단 제가 갑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0일, 10박 10일까지 휴일이 중간중간에 껴있어서 서울에 있어봐야 연속적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여행 일정, 가격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나나 여행사에다가 이것을 주관하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그 전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최소은 씨가 보내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8년 동안 있었답니다. 8년째. 제발 이번 8.15 때 사면해달라고 아주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지난번에 그 최소은 씨가 수술받기 위해서 잠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최소은 씨가 연이은 수술에 폐혈증이 겹쳐서 사경을 헤매다가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를 조금이라도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담당 여자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밖에서 죽으면 우리는 땡큐죠. 안에서 죽으면 우리도 골치 아프니까. 이것이 담당 여자 검사가 최소은 씨에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이 교도소 안에서 죽는 걸 원치 않아. 밖에서 죽으면 좋겠어. 그 담당 여자 검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잔인하구나. 정말 윤석열 정부 너무너무나 잔인한 사람이구나. 소름 끼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 열심히 뭐 해요. 잔인한 사람이다. 그 잔인성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로 아주 나쁜 데가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 자꾸 욕해. 윤석열이 우리가 박수 쳐줘야지. 윤석열을 밀어줘야 돼. 윤석열을 밀어주더라도 윤석열이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은 씨가 여러분의 부인이거나 여러분의 어머니거나 여러분의 딸이라면 윤석열을 밀어주고 윤석열을 지켜줘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윤석열을 비난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잔인성이라는 겁니다. 헌법, 정의, 인권, 여기 인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암흑에서 죽지 말고 감옥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수술 받다가 여기서 죽으라는 게 아닙니까? 인권이요? 정의, 공정? 어디 있어요, 여기? 정의, 인정, 공정이. 근데 왜 밀어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죠?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밀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도 그분 계시대. 보니까 그분은 자기 어린아이를 몰래 묻었더만, 땅에다가. 여러분, 기자는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어줄 때 밀어주더라도 너 잔인한 성은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선호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께 살펴봅니다. 여기 미국도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미국에도 비가 오는군요. 그래서 지금 생긴 게 건의도로다라는 겁니다. 도로 이름이 건의도로로 바뀌었어요. 시중급 세관에서는 이거 지나갔네. 여기 나오는데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원희룡 도로를 건의도로다 라고 사람이 벌써 이름을 붙였고, 이 토끼굴을 건의굴로 이름이 벌써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서운 거. 이거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건의도로가 생겼어요, 여러분. 건의도로가. 계속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부도로라고 되어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아부도로다. 김건희 아부도로다. 여러분, 이런 원희룡 안으로 하면 김건희 여사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용역업체 안으로 하면 김건희에게 땅의 수혜를 받겠네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 땅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고 거기에 IC가 생기는데 왜 피해를 받습니까?
이명박에게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인천 연수구 의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연합해서 자유통밀당과 손잡으면 돼. 자유통밀당이 있습니까? 자유통일당은 잘못 쓰신 거 아닌가? 네. 자유통일당이 어디에 정강호 씨 당입니까? 예, 사용하겠습니다. 예, 사용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KTX를 타러 부산으로 갑니다. 내일 아침에 부산에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